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반등 가운데서 다양한 섹터들이 좀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하락했었던 방산주의 낙폭이 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역시나 이제 주도했었던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포기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쉬어갔었던 반도체 주들도 최근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은 여전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국내 증시 반등에 웃지 못하는 업종 2차 전지주 과연 이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낄 자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죠.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3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226억 원가량을 그래서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부 금액인 1조 1천억 원에 있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GS 에코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출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출자를 하냐라고 이유를 들어보면은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지금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전기차 캐즘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즘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렇게 출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을 또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시장에는 내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업황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받게 될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하고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IRA 수정 법안 관련한 이야기도 또 전해졌죠.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부분이 시장에 전달됐습니다. 물론 조기 종료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적용되는 데까지는 몇 달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가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가 되고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 차를 선택을 할 때 전기차가 조금 더 비싼데 내가 보조금을 받고 이 차를 살까 아니면은 뭐 요즘 대안되는 차량이 워낙에 많고 하이브리드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담의 증가 그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방 수요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MPC 요 관련한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수치 가능성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2차 전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세액공제 관련한 내용도 몇 가지 보자면요.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에 대해서는 26년 내년 말에 종료가 지금 방침으로 나왔고요. 중고차나 상업용 전기차 관련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가 될 것으로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AMPC를 받으려면 재료 공급망에서 2년 내에 중국 업체를 배제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면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서 이거를 2년 내에 다른 나라, 다른 국가로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는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재미난 통계가 좀 있기는 하고 이 앞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2차 전지주 주가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관련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주 종목들 두 가지를 보자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작년 11월 41만 원대였던 주가, 여기서 더 빠질까 싶었는데 정말 더 빠지더라고요. 31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했고요. 2차 전지주 또 다른 종목 삼성 SDI도 25만 원대였던 작년 11월의 주가는 지금 벌써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최근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개선 기간을 1년의 부여를 받았죠.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는커녕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10개의 종목에 시가총액이 20조 넘게 증발이 됐습니다. 말이 20조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의 수익률은 깎이고 또 깎이고 여기서 더 깎일까 싶었는데 더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형국인 거죠. 10대 종목 KRS 2차 전지 탑10 지수를 보니까 올해도 15%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전지주 이야기할 때는 바닥이다, 최악이다, 최악의 국면, 이제 더 악재가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에도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후에 전기차 캐즘 우려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었죠. 그러면서 이제 2년째 주가의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뭐 하루 혹은 하루 이틀짜리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바닥을 찍었나, 이제는 다시 한번 벼트나 2차 전지가 2차적인 랠리를 펼쳐나가나 하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곤 하지만 그것도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5월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낮아질, 지금보다 이제 과거에 4월에 밝혔던 그 관세 숫자보다는 점점 낮아질 그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완전하게 도장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속에서 2차 전지주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용이 사실 좋진 않죠. 미국 전기차 쪽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IRA 등에 관련한 혜택이 축소가 되고 세제 혜택도 축소가 되고 또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과연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구석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시에서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4대 추진 전략, 연구개발, 기업의 육성, 인프라 구축이나 생태계 조성 등에 있어서 다양한 앞으로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워낙에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캐즘에 속해 있어서 2차 전지주가 힘들더라도 앞으로 로봇이며 다양한 드론이며 쓰일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또 대비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지금 현재 구간을 우리가 3년 뒤, 5년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도은 앵커가 2차 전지주 그때 정말 암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네 라는 이야기가 향후에 3년 뒤, 5년 뒤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이야기 열주에서는 2차 전지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